명절 끝나고 오랜만에 본다 그쵸? 목요일 날 보고 목요일 만에 보고 목요일 날 보고 일주일 만에 보네. 시간 잘 가지 보니까 야속하게도 노는 날은 엄청 빨리 가요. 공부할 때 더럽게 안 와요. 자, 우리 요즘 끝나고 깔끔하게 세 기분으로 깔끔하게 세 단어 들어가면 되겠다. 자, 원의 방정식 이제 두 개 단어 나왔습니다. 원의 방정식과 소형의 이동 두 개 단어 남았는데, 내가 학교 배정이 언제지? 2월 초에 나오나? 어느 학교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수학상은 시험 범위들이 조금 편차가 좀 심해. 학교마다.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하 2학기 과정의 분량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학교들에 따라서 1학기 때 있는 뒤에 단원들을 2학기 때 넘겨서 수업을 나가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치? 그래서 심한 경우는 원의 방정식부터 2학기로 넘겨가는 학교. 그러니까 1학기 때 기말고사가 우리가 이전에 배운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보는 학교들도 있었고, 어디가 그랬냐? 선임이 그랬고, 어쨌든 두 개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는 도형의 이동만 2학기 넘긴 학교들도 꽤 많았고요. 1학기 때 이걸 다 끝낸 학교는 오히려 더 적었어요. 예일 정도가 그랬어. 예일 쓴 사람은 없지만 갈 수도 있죠. 자,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끝까지 다 해놓을 거야. 그치? 그러면 2학기 때 뭐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즉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개인 교재들로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자, 원의 방정식이야. 새로운 도형을 배우는데 원이라는 건 익숙해. 원이라는 건 익숙하지만 그걸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원도 하나의 도형이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물론 배울 도형이 별로 없어요. 뭐밖에 없니? 점하고 직선 두 개밖에 없지, 그치? 그게 이제 새로운 도형 원이 하나 추가가 될 거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한다 해서 좌표 평면 위로 가져와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을 다룬다고 했죠. 중학교 도형이랑 다른 점은 그치?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로 가져와서 그들의 좌표들이나 그런 식을 가지고 도형을 다룬다고 했어. 그게 큰 차이점이라기 때문에 원도 우리가 평면으로 가져와야 되고 가져오면 당연히 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아보고 그 방정식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당연히 원의 정의에 입각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원의 정의가 뭐지? 동그란 바지 마크는 매년 들었어. 자, 원의 정의가 뭐야? 같은 글에 있는 점을 이용한 거. 점이 한 점에서 중심에서 같은 글에 있는 점이 몇 개 있어? 개 많잖아, 그렇지? 그 개 많은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원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원이란 것도 수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본다고? 점의 자취라고 본다고 했죠, 그렇지? 원의 방정식도 왜 점의 자취야? 원의 정의가 뭐기 때문에 평면 위의 한 점, 점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또는 점들의 집합이 원의 정의야. 그 한 점점을 뭐라고 그래? 점점을 뭐라고 부른다?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래 한번 살펴볼게. 자, 좌표 평면에 원을 하나 그리면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겠죠.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줄게. 그러면 여기부터 거리가 얼마? 그래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찍어보면서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원이 그려질 거라고요. 거리가 R이 되는 그런 점을 자취해. 자, 자체 방식을 어떻게 풀자라고 했죠? 그 도형 위에 수많은 점들 중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의 좌표를 x, y로 쓴다고 했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를 x, y로 세팅하고요. 맞지? 두 번째는
x와 y 사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라고 했어. 정의라든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x, y 사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찾는 x, y가 나타내는 점의 좌치가 구해진다고. 됐습니까? 여기서는 원의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x와 y 사이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건데? 일단 정의했다고. 여기와 여기 사이 간격이 항상 얼마야? r로 일정한 거지. 그치? 두 점 사이 거리가 r로 일정한 거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볼게.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점 사이 거리인데 그게 뭐가 되는? r이 되겠지. 이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좌측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제 루트가 있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양변을 뭐 해주시면 돼? 제곱해 주시면 루트가 날아갈 거고 대신에 이쪽이 뭐가 붙겠어? 제곱했겠지. 이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x 빼기 a가 근데 중심 x좌표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중심의 y좌표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라는 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되는 표준형이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은 중심은 얼마가 된다고요? x에 있는 거 부호 바꿔서 a, y에 있는 거 부호 바꿔서 써주시면 그게 중심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요, 여기 있는 숫자의 제곱근을 구하면 그게 반지름 되겠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어떨 까요? x 부호 바꿔 들어가야 되지. 플러스 1의 제곱 부호 바꿔 들어가잖아. a면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 4가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치? 거꾸로 자 이번에 내가 설명하세요. 그러면 중심 얼마야? 승유가? 바꿔 쓰시더라 그랬죠? 바꿔서 쓰는 거 2, 마이너스이고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은 루트 10인 원이 되는 거야. 그치?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반지름의 제곱자리야.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겠죠. 봐봐. 어떤 원이야? 0,0. 그치. 중심이 0,0이지. 아무것도 없는 건 0인 거야. 그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입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이 되겠구나. 자,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중심과 반지름 만나는 원의 방정식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을 주면 우리가 어때? 중심과 반지름을 다 읽어낼 수도 있겠네. 그치? 특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행렬 띄고 있으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 원이야? 원점에 있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전개를 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나오죠? y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2ax 나오죠? 마이너스 2by 나오죠? 플러스 a제곱도 나오고 b제곱도 나오고 건너편에서 r제곱 하자면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겠죠. 이렇게 원의 방정식 얘를 뭐야?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 왜?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소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를 그냥 쏙 빼낼 수 있으니까 표준형이야.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개해서 만들어준 이 이름을 원의 방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우리가 직선도 어떻게 했다? y형꼴로 정리된 거를 직선의 방식의 표준형이었고요. 그걸 한쪽을 는형꼴로 이항시켜서 풀어놓은 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일반형은 대체로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형 y형꼴로 바꿔서 주로 문제를 풀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이 일반형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야,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문제 풀면 어떻게 돼? 엄마야? 실제 엄마야 간 거야. 쪽팔려. 자, 실제로는 이들이 숫자로 그냥 하나 들어가 있겠죠. 플러스 A. 얘도 숫자로 하나 들어가 있겠죠. 계산돼서 한 숫자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중심의 x좌표나 y좌표나 반지름들 읽어내는 게 가능해? 바로 안 된다고요. 그치? 일반형은 별로 우리한테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형 나오면 대체로 어떻게? 대체로 아니지? 항상이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 그래야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바꾸는 요령은 간단하네. x제곱이랑 x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고 y제곱이랑 y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고 남는 상수항들 반대로 다 이항시켜주시면
편이 바뀌겠죠. 그럼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문제를 10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형은 왜 필요합니까? 딱히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할 정도로. 물론 쓰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다 한번 할까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자, 이렇게 주어진 2차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를 확인하려면 어떤 특징을 살펴야 돼? 오케이. x제곱 y제곱 둘 다 있어야겠죠. 그치? x제곱 y제곱 둘 다 있어야 돼. 근데 둘의 개수가 둘 다 1일 필요는 없어요. 둘 다 2가 있으면 양변을 2로 나누면 그냥 1로 맞출 수 있죠. 즉 x제곱과 y제곱 방이 다 존재하고 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때? 똑같아야 된다고요. 1차 조건. 맞지? 자, 그리고 x 1차항과 y 1차항 꼭 있어야 돼요?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죠. 왜? A나 B 중에 0이 들어가면은 1차항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필수는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얘는 꼭 있어야 되고 둘의 개수는 꼭 같아야 돼. 나중에 기하할 친구들은 보겠지만 여기 둘 다 있지만 둘의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나 쌍곡선이 되고요. 어떤 걸 해? 자, 어쨌든 같아야 돼. 그럼 그것만 가지고 원의 방식이 되나? 아니. 아까처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남는 상수항들을 싹을 모아서 이쪽으로 건너편 넘기라 그랬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가 되버리면 음수가 나와버리면 가능해? R제곱은 무조건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죠? 반지름은 당연히 0보다 큰 값이고 그걸 제곱하니까 0보다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실컷 이쪽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그건 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의 방정식을 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우리 책에 보시면 저기요 238쪽 보시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니?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박스 안에, 노란색 박스 안에. 그죠? 이게 왜 나오냐? 아, 얘를 표준형으로 직접 바꿔본 거야. 그럼 보세요. x제곱 ax니까 완전점 때리면 반의 제곱 필요하죠. 반이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a제곱 필요한 거야. 그럼 빼기 4분의 a제곱 해야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야. y제곱 플러스 by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 빼기 4분의 b제곱 될 거고 c로 가면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만들어주시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으로 인수가 되고 이거는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남는 것도 다른 게라고 했죠. 4분의 a 제곱 넘어갈 거고 4분의 b 제곱 넘어갈 거고 빼기 c는 넘어가면 빼기 4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실컷 완전적으로 바꿔도 여기가 0보다 작으면 원이 안 되잖아. 이게 0보다 어때야 커야지만 원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차피 이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가 0보다 큽니다. 하는 조건이 있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굳이 외워야 됩니까? 외울 사람 외워도 되지만 굳이 안 외워도 돼. 왜? 가볍게 그냥 만들어주면 확인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는 A, B로 돼 있으니까 문제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숫자들이니까 훨씬 더 만들기가 어떻게 수월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따져주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내가 안 외웠기 때문에 외우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어쨌든 원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 y제곱 개수가 같아야 된다.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같으면 돼. 나눠주면 되니까. 같아야 되고 1차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대신에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표준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럼 필수의 질문 볼게요. 다음 원의 방식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A. 중심이 원점이야. 중심이 0,0이고요. 얘가 중심이고 어디 지나는 거야? 마 3,4를 지나는 원이죠. 그럼 아까 원방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니? 중심과 반지름이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기에 집어넣는 거니까 중심은 나와 있어. x제곱 y제곱이야. 근데 반지름 제곱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일단 r로 채워놓고요.
그게 원 위의 점이잖아 이게. 대입하셔야지. 그치? 곡선 위의 점. 도형 위의 점이면 도형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마3 들어가면 9. 4 들어가면 16은 R제곱. R제곱은 25니까 딱 4는 얼마다? 그럼 얘 R제곱짜리 뭐 해본데? 25제곱이면 원방 완성. 되겠지? 두 번째, 2점 1,8. 자, B는 5,15. 두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이 특별한 두 점이야. 이 점이 뭐야? 지름의 양끝점이야. 자, 잠깐 볼게. 우리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넣을 수 있어? 무수히 많지. 그렇지만 하나 점을 특수해버리면 직선 몇 개? 한 개밖에 존재 안 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 두 점을 다 지나는 원은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죠. 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더 작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존재하니?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맞지? 근데 두 점이 아니라 뭐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뭐밖에 없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원을 결정하려면 저는 몇 개 필요한 거야? 원래 3개 필요해. 맞지? 돈 못하니? 두 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잖아. 두 개는 무슨 말이 그럴 수 있죠. 근데 3개를 지나는 원을 그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점을 잘라 두 개만 줘놓고 원을 만들려고 했어. 아, 점 두 개로 원이 하나로 정해진 경우가 있구나. 어떤 점일 때야? 지름의 양끝점인데 특별한 점일 때야. 자, 그냥 아무 점이 아니고요.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되려면 어떻게 돼? 원은 이 두 점을 이은 게 지름이 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렇죠?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맞지? 따라서 그 두 점이 특별히 지름의 양끝점이라면 원을 하나로 정해질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다고.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중심은 뭐야? 이 둘이 뭐야? 중점이면 되니까. 그치? 그럼 중심 쉽게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또 뭐 필요해? 반지름 필요하잖아. 반지름 뭡니까? 아니 반점과 중점과 중점과 둘 중에 아무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이게 뭐야? 반지름 되는 거잖아. 쉽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원만 완성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특별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은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중점 얼마 되니?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하면 3,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하면 9. 얘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두 점 사이 되니까 얘와 얘와 얘 사이 이건 되겠죠. 얘와 얘가 할까? 3 빼기 1의 제곱 4, 9 빼기 8의 제곱 9 빼기 8 1의 제곱은 1. 얼마야 반지름은?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내가 찾는 거는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9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됐지?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특별한 점을 줬을 때 원의 방정식 중심과 반지름 어떻게 구하는지 잘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봐요. 자, 방금 푼 문제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서 여기는 AB를 채우고 원방을 만들었죠. 만약에 원방을 만드는 원의 방정식 줄여서 원방이라고 해. 원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를 모른다. 어떻게 할까요? 모를 때는 항상 수학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임의로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모를 때는 중심을 A, B로 세팅하는 거잖아. 아까 반지를 모를 때 뭐야? 반지를 알지 모르는 것처럼 중심만 모르면 A, B를 두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자 중심은 A, B로 세팅하는 게 맞는데 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조건이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중심이 F축에 있다. X축에 있으면 Y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죠. 그럼 굳이 A, B가 아니면 뭐였대? A, 0을 두게 되겠죠. 미지수는 적었을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중심이 어디에 있다?
y축에 있으면 중심의 x좌표는 0이니까 그때 0,P라 두고 푸는 게 더 편하겠죠. 됐지? 세 번째, 중심이 그래서 y는 x 위에 있다. 그럼 y는 x 위에 있는 직선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어때? 어딜 잡더라도 x좌표 y좌표 똑같잖아. 그럼 이걸 a,b로 두기보다는 뭐야? a,b를 두는 게 낫겠죠. 항상 명심할 거는 미지수는 가급적 적게 쓰는 게 좋으니까. 네 번째, 뭐 어디서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x좌표 a고 y좌표는 뭐가 되지? 2a 플러스 1 되겠죠. a, 2a 플러스 1 두는 게 낫지. 이렇게 기본적인 중심을 세팅해서 중심에 대한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그걸 반의해서 중심을 이렇게 설정해 주셔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필수에서 2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니? 중심이 x축에 있어요. 그럼 중심 뭐라 둘 거야? a, 0으로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을 지나고 3,1을 지나는 원의 방식으로 가라. 자, 이 두 점은 지름의 약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일반적인 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대입하는 수밖에 없죠. 원의 방식 만들어서. 그럼 중심 0,a,1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은 r 제곱. 모르는 건 미수로 생겨놓으시면 되겠죠. 미수 몇 개 있어? 2개 있죠. 대입할 수 있는 거 2개면 다 풀 수 있겠다. 자, 1,1 대입하자. 1-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고 3,1 대입하자.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고 됐니? 얘를 계속 풀면 되겠지. 둘 다 알고 보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풀면 되겠구나. 얘랑 얘랑 같습니다.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은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과 같습니다. 얘를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니?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얘는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되겠죠. a제곱 얘를 달아주고 마이너스 6a 넣으면 플러스 6a 4a 8 a는 얼마다? 그러면 여기가 어때?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2 집어넣으면 x 빼기 2의 제곱 되고 반제곱 해야 되네? 2를 일단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더하기니까 r 제곱은 2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지. 그치? 문제 없습니다. 중심이 어떻게 세팅이 되든 간에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중심의 좌표를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도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겠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 235쪽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자, 원주에서 특별히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들이 있어. 그럼 그들이 갖는 성질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그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대.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한번 볼까?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어떤 원이 x에 접하려면 당연히 x축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쓰면 된다고 보세요? 중심이 얼마야? a, b라고 써져 있으면 이때 이 원의 반지름 길이 어디 있어?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조합해서 했겠지? 원이 있고요. 접하면 접선이죠. 어떤 성질이 있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쫙 내면 항상 나간다. 수직이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지? 원이 나오는데 원에 어떤 접하는 선이 있는데 중심에서 이 선 안 내리면 바보야. 그지? 내리고 항상 수직 표시해 주셔야 돼. 그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중심에서 저쪽에다 수선을 쫙 내리면 그럼 이게 그럼 뭐야? 반지름 길이 되겠지. 근데 반지름 길이를 뭐라 틀 수 있어? 요 길이는
얘지. 그치? 중심의 y좌표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게 곧 반지름의 길이네. 아하, 우리 때는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 쓸 수 있다?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원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x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도 자 뭐야?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인데 이때 중심 y좌표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반지름 길이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무엇이라고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 어떨 때? 원이 x축에 접할 때. 외우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머릿속에 떠올려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x축 있고 원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는 된다. 그럼 이때 원의 방식 어떻게 만들 거야? r 대신에 b를 쓰면 되니까 항상 미지수는 적을 수 없다고 했잖아.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 제곱하면 절대가 날아갈 테니까. 됐지? 그러면 미지수 하나 줄었으니까 문제풀이 훨씬 더 용이하네. 그럼 마찬가지야.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이야. 자, 원이 이렇게 y축에 접하고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a, b니까. 당연히 접선이니까 내리면 수직이 되겠고요. 이게 곧 반지름 길이지.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되니? 반지름 길이는 중심의 x좌표는 a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원이 이쪽에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중심의 좌표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를 반지름에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원의 방식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세 번째는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냐. 생각해보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했겠죠.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중심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접하니까 순서 내리면 여기도 접하니까 순서 내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야?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지. 그럼 거꾸로 이때는 x좌표, y좌표 다 필요 없고요. x좌표, y좌표를 다 반지름 길이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중심을 r, r로 쓰면 되겠죠. 그럼 미지수는 r 하나 가지고 식구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돼?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그럼 미지수가 한 개라는 얘기는 한 점의 좌표만 대입해도 그냥 r 값이 구해지고 원의 방식 완성된다는 얘기야. 그치?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대입할 수 있는 점, 지나는 점 몇 개나 있어야 돼? 두 개나 있어야 되겠지만 얘는 한 개 충분하겠죠. 근데 x축, y축에 접하는 게 꼭 이렇게 1, 4분면에서 접하는 건 아니잖아, 승려가. 그쵸? 어디 있어야 돼? 2, 4분면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럼 2, 4분면에 있으면 그래 너 마찬가지잖아.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인데 왜? 이때 중심의 좌표는 r뿐만 아니지. 2, 4분면이니까 누구 좌표가 음수야? x좌표가 음수죠. 2, 4분면 있는 점은. 그치? 그럼 너는 마이너스 r, y좌표는 그대로 r로 쓰면 되겠죠. 3, 4분면에 있어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야. 따라서 중심의 좌표 얼마 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원의 방식이 어떻게 나오니? 중심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그치? 앞에 뭐가 달라지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4, 4분면에 있으면 그러면 r, 마이너스 r 되겠죠. 그럼 그게 맞춰서 또 원의 방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 됐지?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중심의 좌표를 r로. 그럼 꼭 r이 아니면 뭐야? 그냥 a를 해도 되잖아요. a를 해도 돼. 이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또 돼. 지금 b는요? b도 괜찮아.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그쵸? 어쨌든 한 문자로 중심과 반지름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다만 이때 조심할 거는 뭐였어? 4분면에 원이 위치하는 4분면에 따라서 그 부호들의 차이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내가 문제에서 만났을 때 뭐 확인해야 된다? 그 원이 몇 사분면에 그려진 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부호 때문에 실수한 일은 없을 거라고요. 반드시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끝났어.
어차피 아까 봤잖아. 중심 모를 때 중심 A, B를 세팅하고 뭐 그 A, B를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일단 오래 방식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그 미지수들을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막 있었을 거니까 그냥 대입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는 거야. 식만 잘 세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맞는 형태로 중심과 반지를 표현해서 식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풀어나가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 지금 이 내용이 235쪽에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넘어가서 필수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의 방식을 구하겠습니다.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6과 중심 갖고 x축에 접하는 거냐? 그럼 조건 두 개죠. 얘와 중심이 같은 얘기는 중심이 얼마나 얘기야? 5,-3이고 어디에 접해? x축에 접해. 뭘 접해? x축에 접하지? 그럼 반지름 얼마 되니?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죠. 중심이 마삼이니까 반지름 얼마나 되냐?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해수 때문에 끝난 거야. 그러면 x 빼기 5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됐지? 두 번째, 두 점 1, -1 그 다음에 2,0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거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거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y축에 접하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걸 찾아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게 대입해야겠죠. 대입하려면 일단 식을 만들어야 돼. 모르는 그룹 미지수를 놓고 중심의 좌표는 모르잖아. 그럼 중심의 좌표를 뭐라 할까? A, B라 되겠죠. 모르면 다른 조건 없지. 중심에 대한 얘기가. 근데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돼?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뭐로 표현됐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죠. 얼마니? A의 절대값이 되겠죠. 어차피 반지름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 써도 안 돼. 됐죠? 됐지? 그럼 뭐야? 대입하시고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면 되겠죠. 자, 1,y 대입할게요. 1-a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1 대입하면 1 이거 그럼 정리 좀 할까 이거? a제곱 a제곱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a 얼마야?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과 플러스 1로 하니까 플러스 2는 연대. 그치? 두 번째는 얘도 대입할게요. 2-a의 제곱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야 a제곱 되겠네. 역시 a제곱 a제곱 날아가겠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냥 빼버릴까? 아니 여기 풀래 귀찮네. 빼서 b제곱 날린 다음에 ab에다 1차씩 나올 거고요. 그지? 그러면 b는 턴 a는 플러스 하나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선인가? 제곱을 없애면 일단 급선물이니까 그지? 없애보자. 위에 4를 뺄게요. 빼면 2a 빼면 사라지고 빼면 2b 빼면 마이너스 2는 0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b는 a는 없고 a는 왜 b는 제곱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얘를 이 식에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위에 식에 집어넣을까? a 대신에 자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2b 플러스 4b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네 는 0 그럼 b로 이승하면 따라서 b는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문제 다시 볼게. 뭐 다른 조건 있니?
다른 얘기 없죠? 그럼 둘 다 되는 거지. 그지? 그럼 B가 0 또는 3이면 A는 얼마야? B가 0이면 A는 1. B가 -3이면 A는 5. 그럼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원방이 두 개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1,1점 넣을게요.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은 이거 1이니까 1. 5,4점 넣을게요. x 빼기 5의 제곱, y 마산에 플러스 4의 제곱은 25. 여기서 두 개의 원방이 나오고. 자, 좀 계산이 다소 귀찮긴 하지만 뭐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못한다는 얘기 나오진 않겠죠. 그냥 자, x축이든 y축에 접하면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나 y좌표를 편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미지수가 낮춰지니까 결국 어때? 조건들의 개수는 훨씬 더 적어도 풀 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들 슥 한번 볼게요. 3-3번 볼게. 그렇지? 3-3번 보시면 자, 중심이 안 쓸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있어. 그럼 중심 어떻게 잡았어? a, 마이너스 a 플러스는 뚫으라고 했죠. 그치, 승혁아? 졸지마. 그 다음에 어딜 지난다고요? 얘가 중심이고요. 어딜 지나고요? 1, 마이너스를 지난다고. 1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또 y축에 접한다는 조건이 있어.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나 보네. 지금 만족하는 원이. 그 두 원의 반지름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뭐 어쨌든 원을 구하면 되겠죠. 자, 원의 반씩 만들자. 부호 바꿔 들어놨죠. 원래 이건데 y축에 접하죠. y축에 접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뭐더니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죠. 중심의 x좌표를 a를 잡았으니까 r제곱 대신에 걸었으면 돼? a제곱 쓰면 되겠다. 그럼 미지수는 뭐야? a밖에 없네. 하나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a의 제곱. y에다 뭐 집어넣는데? 마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일 a 마이너스 2의 제곱. 정리합니다. a제곱 빼면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1, 4, 5 a는 얼마다? 1 또는 5 자, 그러면 반지름 하나는 얼마야? a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a가 얼마야? 반지름 하나는 1고 반지름 하나는 얼마는 얘기야? 5란 얘기죠. 그럼 두 번의 반지름 합은 얼마 된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이고요. 자, 옆에 있는 필수의 제 4번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됐지? 얘는 바로 4-1로 볼게요. 중심이 어디에 있고? x-2y 더하기 6은 0 위에 있고 2, 4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식이야. 자, 그럼 배운 대로 가보자. 중심이 저거 위에 있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바꾸면 x는 y는 할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우리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말은 중심을 a, 2분의 1a 더하기 3으로 세팅하다라고 배웠어. 맞지? 그 다음에 또 조건 하나가 있는 게 뭐라고 됐어? 2, 4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요. 그럼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을 뭐라고 배웠어? r,r로 두는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r,r이 되겠죠. 오씨, 되게 충돌하네? 뭐 충돌이야? 4하고 완전히 그지? 그지? 어떻게 생각할 거야?
누굴 쓸까요? 중심을. 중심 누가 있는데 중심. 뭘 들면 중심이지. 그럼 관계가 뭐라고요? 뭐야? 얘가 얘고 얘가 이거잖아. 맞지? 이 중심 따라오는 거야? 똑같은 원에 대한 중심을 다르게 설명한 거라고요. 같아야 되죠?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R이 1이요. R은 2분의 1A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이 R 자리에 뭐 주면 돼? 마이너스 1 주면 되니까. 그치? A 우변은 작은 각각 마이너스 2분의 3. A는 3이야. A는 뭐다? X네요. 그러면 R은 얼마 되고요?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 맞을까? X 중심이 마이너스 9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의 제곱 4. 됐니? 놀랄 거 없잖아, 그치? 우리는 다 배웠잖아. 다 배운 거라고. 근데 그 둘의 중심이 같아야 되니까 거기서 R과 A를 구해놓고 모래 방식 만들면 되겠죠. 됐니?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중심이 주어진 또는 중심의 조건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과 특별히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을 살펴봤고요. 그 중간에 잠깐 본 것 중에서 두 점 중에서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 줬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까지 살폈습니다. 그렇지? 이럴 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해두시면 될 거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